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가 25만 2천 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업률은 5.6%를 기록해 2008년 6월 이후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투자자의 관심이 모아졌던 임금 상승률은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12월 민간 부문 시간당 평균 임금은 5센트 하락한 24달러 57센트를 기록해 지난 12개월간 임금 상승률은 1.7%로 전달보다 부진했습니다. 고용지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인데 저물가 상황에서 임금 상승률까지 하락하자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졌습니다. 유로존의 쌍두마차인 독일과 프랑스 산업 생산이 경기 둔화 우려에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유로존 경기에 먹구름이 꼈습니다. 독일 경제부는 11월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0.1%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산업별로는 에너지 산업이 전월 대비 2.4% 줄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고 건축 산업도 같은 기간 0.6% 감소했습니다. 프랑스 통계청도 이날 프랑스의 11월 산업 생산이 0.3%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별로는 운송수단 산업이 전월 대비 2.8% 줄어들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한편 유럽중앙은행이 약 5천억 유로의 국채 매입에 나설 것이라고 주요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ECB가 지난 7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정책위원들을 대상으로 자산 매입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AAA- 등급 또는 최소 BBB- 등급의 채권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양적 완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ECB가 오는 22일 정례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양적 완화에 나설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저울질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러시아의 신용등급을 BBB-로 낮췄습니다. 등급 전망은 부정적을 제시했습니다. 피치는 성명을 통해 러시아가 유가와 루블화 가치 하락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며 지난해 하반기 이후 경제 전망이 급격히 악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루블화 약세가 지속될 경우 러시아 신용등급이 또 강등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 박미라입니다. 지난 금요일 기대가 모아졌던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실업률이 5.6%를 기록한 데다 12월 취업자 수도 예상을 웃도는 등 호조를 보였지만 시장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수치들보다 더 주목했던 건 바로 임금 상승률인데요. 일자리는 늘었지만 대부분 비정규직이었고 또 급여가 함께 오르지 않아 시장은 이내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때문에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자세한 마감 지수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우지수가 0.95% 하락하며 거래를 마친 가운데 나스닥 지수도 0.68% 그리고 S&P 500 지수도 0.84% 내리며 부진한 모습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먼저 마감한 유럽 증시 또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독일과 프랑스 산업 경제 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의 발목을 잡기도 했습니다. 독일 증시가 1.92% 크게 밀렸고 영국도 1% 이상 하락한 가운데 프랑스 또한 1.9% 이상 크게 밀리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는 기분 좋게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1% 이상의 상승세가 나왔는데요. 이번 주 어떤 흐름 보이게 될지 기대를 해보며 출발 증시와이드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시초가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상로의 한방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월요일 관심 종목이었던 DNA 링크를 AS 받고 또 오늘의 시초가 공략주를 확인을 해볼 텐데요. 먼저 좀 아쉽게도 DNA 링크가 13,400원 손절가를 터치하면서 일단 좀 손절 처리가 됐는데요. 따라서 현재 전체 승률이 50승 48무 그리고 33패가 됐습니다. DNA 링크 혹시 보유하신 분들을 위해서 AS 먼저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은, 종목이, 제가 생각했던 흐름과는 조금 상반되게 흐름이 조금 나타나면서 손절가를 터치하는 모습이었고, 네.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DNA 링크를 추천을 했던 이유는 바로 포스트 게놈 다부처 유전체 사업 컨소시엄을 통과를 했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선정이 됐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자, 이런 DNA 링크 같은 경우에는 국책 산업과 연관될 확률이 저는 상당히 높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가 자체가 여기에서 곧장 크게 상반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쌍바닥권역을 지금 찍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흐름 자체에서 곧장 이렇게 올라와주면 가장 좋은 판단이었었는데 지금 다시 한 번 더 내려오면서 다시 한번 쌍바닥권역 자체를 노리고 있다는 거죠. 자, 일단은 보유를 하신 분들은 손절하지 마세요. 손절하지 마시고 그 가격 권역 자체, 이 가격대를 깨기는 제가 볼 때는 힘들다고 판단합니다. 네. 근데 만약에 혹시나 이 가격 권역을 깨면 그때 정리를 하면 되니까요. 그 정도는 어느 정도 투자를 하셔가지고 네. 자, 여기 제가 손절가를만 잡아 드릴게요. 요 하단에 보시면 12,300원짜리가 있어요. 12,300원짜리를 네. 종가상으로 손절가를 대응을 하시고, 대신 혹시 그 전에 일전에 손절하신 분들은, 요 종목 체크해 놓으셨다가, 하단 권역에서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에서 반등 자체가 확인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큰 상승 자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유 없는 하한가, 그리고 이유 없는 급락이 나타났습니다. 세상 이유 없는 급락과 하한가는 없습니다. 네. 그렇게 따진다면 분명히 회사의 가치가 바뀌지 않았는데 주가만 빠졌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괴리가 발생했다고 보는 게 가장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대응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DNA 링크 보유하신 분들은 아직 손절하지 마시고 이 종가상 12,300원 지지 여부를 확인하신 이후에 한번 대응을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자 시초가 공략주 확인을 해볼 텐데요. 어떤 종목 들고 오셨습니까? 예. 이 종목, 제가 한 요번이 세 번째죠. 세 번째 말씀을 드린 종목 같은데. 네. 자, 오늘 CJ ENM,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세가 확보되어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게 사실 이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만큼 시세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적인 상승이 나온다는 건데, 자, 우리가 종목을 혹시 핸들링 할 때는 네. 항상 이제 TP 가격을 항상 정해놓고 핸들링을 하겠죠. 그 TP 바로 한국말로 하면 이제 목표가 되겠죠. 목표가를 정해놓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항상 주포들은 항상 목표가를 정해놓고 그 목표가는 주포밖에 모르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요거는 상당히 상단에 지금 목표가가 잡혀있는 종목군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자. 지금 일단 CJ ENM이 올라오는 이유가 이제 국제시장의 흥행에 대한 부분이 뉴스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보다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 일단 전사업 부분에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경쟁력 상승에 대한 사이클이 진입이 됐다는 거죠. 자, 그만큼 미생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삼시세끼라는 프로그램도 있었고, 광고비로 다시 한번 다 충당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CJ ENM이 미생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완생이라는 그런 종목으로 바뀌는 과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도 어느 정도 갭 상승이 조금 붙고 있죠.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42,300원, 42,350원 범위로 지금 말을 하자마자 또다시 1.2%가 조금 더 올랐네요. 요 네. 가격권역으로 조금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요 종목에 지금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되는 수급이 제가 찝어드릴게요. 여기 금융투자업종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네. 금융투자업종이 지금
핸들링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 부분 꼭 기억을 하시고 지금 요 단가 자체를 한번 맞춰본다면 지금 가격대도 괜찮고요. 하단 가격대 제가 깨지지 않는 가격대라고 생각하는 가격이 39,000원대예요. 네. 요 가격을 손절가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플러스 5%, 그리고 매수가는 똑같습니다. 항상 시초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시초가 공략주는 CJ ENM이었죠. 금융투자의 수급이 들어오는지 잘 확인해 보면서 대응을 해보고 또 손절가 39,000원 지지 여부는 잘 지켜지는지 확인하면서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1월 12일 월요일장 오프닝 벨이 울렸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죠. 먼저 유스타익의 유창희 대표님, 메르츠 종금증권 김건호 연구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입니다. 야간 선물이 0.45% 하락 출발하면서 오늘 코스피 약세 출발이 예상됐었던 하루였는데 일단 코스피 시초가 이제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유창 대표님, 개장 상황 어떻습니까? 개장 상황 소폭 약세를 좀 띄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 좀 해외 증시가 좀 주말에 하락세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어쨌든 뭐 우리나라 증시도 1876포인트대에서 1920포인트대까지 단숨에 올라왔던 부분들에 대한 약간 차익성 매물도 좀 있다라는 거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일단 오늘부터 좀 중요한 부분들은, 뭐, 해외 증시가 좋았든, 어쨌든 우리나라가, 지금 갭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 1월 개장 이후로. 그렇다면은, 이 갭으로 움직인 부분들을 이제 갭으로 메꿨기 때문에 조금 지지 여부를 좀 확인할 부분들이 있다. 해서 오늘은 21선 정도, 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1915포인트 정도까지는 조금 지지 여부를 오늘 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고, 만약에 21선에서 지지가 성공한다라면은 조금 더 좋은 소식일 수도 있다라는 거 언급해 드리고 싶고요. 코스닥 시장을 보신다라면 오늘도 좀 올라오고 있어요. 뭐 진짜 뭐 520포인트대 혹은 뭐 정상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538포인트, 5포인트대에서부터 조정 없이 지금 단숨에 한 30포인트 이상, 거의 한 40포인트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한 번 정도는 조정이 한번 나올 수가 있어요. 아무리 코스닥이, 중소형주 장세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조정 없이 뭐, 도격청처럼 600포인트, 700포인트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코스닥이 조정이 한번 나오면 좀 크게 나왔다는 것을 과거에 살펴볼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 시장을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네.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무리하게 추격 매수 하시기보다는 조금은 지수 움직임, 종목별 움직임을 체크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선물 지수를 보신다면 일단 베이시스가 상당히 많이 개선됐다는 부분들, 아무래도 지난주 금요일에 외국인들 선물을 좀 급격히 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선물의 베이시스가 많이 개선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보면 0.5대에서 지금 형성이 되고 있고, 그동안 맨날 0.1 혹은 마이너스 백어데이션도 좀 보여줬던 부분들을 좀 개선시켰다는 것은 수급이 조금 더 외국인들이 매수를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물의 베이시스가 지금과 같은 모습 띄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환율적인 부분들을 보신다면 전체적으로 환율이 이제 1,100원에서 1,090원대까지 좀 떨어지는 모습을 띄고 있다라는 거. 일단은 뭐 약간의 그 원화 강세, 이건 원화 강세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엔달러 움직임 때문에 같이 연동되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엔달러 움직임은 최근에 크게 강세를 가지 않았는데 한국 원달러가 조금 강세를 띄고 있다는 부분들, 이번 주에 다시 1,100원대로 회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먼저 코스피는 21선이 놓인 1918포인트 지지 여부를 꼭 확인해 보자라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수급 분위기도 확인을 해볼 텐데요. 지난 금요일 기관의 매수가 소폭이지만 거래소에서 집계가 됐습니다. 단 올해 들어 첫 매수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장 초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다시금 거래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 분위기 짚어보도록 하죠. 김건호 연구원님. 네, 일단 뭐 양시장 다 외국인과 기관은 양매도의 어떤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수 차이는 좀 있는데,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는 현재 기준으로 외국인이 한 678억 정도 순매도하고 있고요. 기관은 57억 정도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 일단 외국인보다는 기관의 어떤 소극적인 참여가 보이고요. 주체별로 일단 투신이 23억, 그리고 금융투자창구에서 38억 매도, 그리고 반면에 이제 기타 법인 쪽으로는 기관 쪽에서 720억 수준 정도의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 쪽에서는 뭐 기관 투신 쪽이 3억 정도 순매도, 사모펀드 쪽이 한 1억 정도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기타 법인 쪽은 역시나 한 3억 정도 순매수, 그리고 외국인은 한 24억 정도 순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코스피 쪽 업종별로 좀 많이 사는 부분들을 확인을 해보면, 일단 외국인은 오늘 유통 쪽을 굉장히 좀 많이 사네요. 유통업종에 많이 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그 다음에 중형주, 그리고 의약품, 뭐 운수창고, 철강금속, 통신, 섬유의복, 기계, 건설, 보험, 이 정도 사고 있고, 지난주까지 좀 많이 샀던 IT가 좀 쉬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건 역시나 많이 올라왔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좀 차익 실현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기전자 섹터가 조금 주춤하는 부분들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코스피 쪽에서 오늘 기관들은 운송장비에서 좀 많이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운송장비 쪽은 투신 쪽에서 굉장히 좀 많이 순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금속, 그 다음에 유통, 소형주, 요 정도만 순매수하고 나머지는 아직까지는 좀 매수 참여가 보이진 않네요. 일단 운송장비 쪽은 뭐 투신과 국가지방단체, 그리고 사모펀드 쪽에서 많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특징적인 게 오늘 외국인도 그랬지만 기관도 유통업종 쪽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특히나 연기금 쪽과 보험 섹터 쪽, 이 두 쪽에서 유통업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을 좀 보내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코스닥 한번 보면 코스닥 쪽은 외국인이 오늘 소프트웨어, 종이목재, 기타 서비스, 그리고 제약, 중견기업, 신성장, 금속, 비금속, 건설, 이런 순으로 좀 사고 있는데, 역시나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좀 높습니다, 비중이. 그리고 종이목재도 최근에 매수하는 폭들을 계속적으로 좀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제약주도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좀 매수해주는 모습. 지난주의 특징은 일단 바이오 섹터 쪽이나 헬스케어 섹터 쪽도 관심들이 다시 한번 좀 환매가 돌지 않나라는 순환매에 대한 차원. 기관 쪽은 의료 정밀이 많고요. 그 다음에 소형주, 디지털 콘텐츠, 오락문화, 소프트웨어 순인데, 일단 소프트웨어는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순매수고, 의료정밀기기도 의료정밀기기 쪽은 기관이 지난주서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헬스케어 장비 업체들에 대한 매수폭을 늘려왔습니다. 물론 뭐 성격이 중장기가 될지 단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관들은 최근 스탠스는 그랬고요. 디지털 콘텐츠 쪽은 역시나 게임주들의 강세, 이 부분은 기관이 지속적으로 좀 게임주들의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게 오늘도 확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오락문화, 그리고 대형주 소프트웨어 쪽, 전체적으로 콘텐츠나 소프트웨어 쪽이 외국인과 기관의 관심 영역에 놓여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전반적인 수급 분위기 그리고 또 업종별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업종 확인을 해봤는데요. 자, 이어서 오늘자 특징 업종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통신업이 강하게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특징 업종과 또 어떤 테마주가 있는지도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네, 일단 오늘 업종별로 보신다라면 전체적으로 조금 눈에 띄는 업종군이 있다라면은 일단 의약품 쪽으로 좀 해서 좀 많이 올라오고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의약품 쪽에서 보신다라면은
전체적으로 일단은 평균적으로 1% 내외로 좀 올라오고 있다는 거.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자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어때 지수가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코스피 쪽은 통신업이 1% 정도 강세를 띠고 있다라는 거. KT, SK텔레콤, LG U+ 모두 좀 올라오고 있는데 뭐 큰 폭의 상승세는 아닙니다만 좀 지수가 빠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에 조금 의의를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학이라든지 종이 목재 쪽도 조금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지수가 약세를 띠다 보니까 좀 하락폭이 좀 큰 폭으로 나오고 있다. 최근에 조금 많이 올라왔던 종목군들 중심으로 좀 약세를 좀 띠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운송장비 쪽은 많은 약세를 띠고 있는데 아무래도 현대차 그룹이 좀 많이 빠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2%대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도 1.5% 정도의 약세를 띠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뭐 기아차도 역시 마찬가지로 1% 조금 모자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현대차 그룹이 지난주에 좀 대규모 투자 얘기가 좀 나오면서 좀 올라왔던 부분들에 대한 차익성 매물이 쏟아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전기전자 업종군들은 뭐 그렇게 많이 빠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약간 전기전자 업종군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그룹사별로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삼성 그룹들, 삼성전기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지난주에 조금 올라왔던 삼성그룹주들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좀 띠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LG 이노텍이라든지 LG 디스플레이, LG전자 같은 경우 좀 상승세를 띠고 있다는 부분들. LG 이노텍은 지난주에 이어서도 이번 주도 조금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는 좀 주목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기타 이제 전기가스업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씩 올라오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끝으로 이제 뭐 은행업종군들, 뭐 금융업종군들도 좀 큰 폭의 약세, 아무래도 이제 유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영향이 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전체적으로 뭐 지수가 오르다 보니까 같이 동반해서 올라오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디지털 컨텐츠 관련된, 아무래도 이제 게임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강한 흐름을 띠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뭐 컴퓨터 서비스 모두 같은 이유로 오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약세를 찌고 있는 종목군들이 좀 있는데, 몇몇 이제 미디어 관련된 종목군이라든지 인터넷 서비스 관련된 업종군들은 좀 약세를 좀 띠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외환시장 출발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며 일단 역외 환율에서 원달러 환율 좀 하락세가 나왔는데 오늘 출발을 보니까 1,080원대 초반까지 밀렸더군요.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지난 주말 금요일 종가 대비 7원 10전이 하락한 1,082원 9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1,082원과 1,083원 50전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간 현재는 1,082원 3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것은 지난 주말에 발표된 미국의 12월 고용지표에서 임금 상승률이 부진하게 나온 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12월 비농업 부문 고용과 실업률은 모두 예상보다 호조를 보였습니다만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시기가 연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고요. 이 때문에 미국의 장기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달러화는 주요 통화 대비 모두 약세를 보였습니다. 달러 N이 오늘 아침 118엔대 초반대로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유로 달러가 1.18달러 중반대로 상승하면서 달러화의 조정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 역외 시장에서 달러원 2일 결물은 현물 환율로 환산해서 지난주 금요일 서울시장 종가 대비 5원 45전이 하락하면서 마감했고요. 오늘 서울시장에서는 하락폭이 좀 더 커지면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시장에서 주요 변수는 아시아장 개장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달러 N이 어느 정도까지 하락세를 보일 것인가 하는 점인데요. 118.10엔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이고요. 추가 하락 시 전 저점 수준인 118엔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달러 원 역시 개장가 대비 추가 하락의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의 하락 속도가 진정되는 분위기 속에서 글로벌 위험 회피가 제한적인 수준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달러 엔의 하락세가 제한되는 배경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더 큰 그림으로 보자면 이번 미국의 12월 고용지표에서 임금 상승률이 부진하게 나왔습니다만 여전히 미 연준과 다른 중앙은행들과의 통화정책적인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실업률이 5.6%까지 하락한 상황에서 미 연준이 임금 상승률의 하락만으로 금리 인상을 늦추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 국제 외환시장 참여자들의 판단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달러화 약세는 차익 실현의 기회로 봐야 할 것 같고요. 중기적 측면에서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은 미 경제 지표 동향에 따라서 달러화의 흐름이 영향을 받겠고요. 이번 주에 발표되는 미국의 12월 소매 판매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지표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달러원은 1080원대 초중반대에서 움직이겠고요. 1083원을 전후한 수준에서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외환시장 전망까지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돌발 종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종목이 호텔신라인데요. 이 면세점 고성장 분석에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무려 17%나 뛴 종목입니다. 오늘도 역시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다음 종목은 오늘 좀 게임주가 눈에 띄는데요. 이스트소프트가 북미 지역 게임 서비스 강화 소식에 나흘째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무려 9%나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 못지않게 컴투스 또한 오늘 2%대 정도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이죠. 신규 게임이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역시 주가에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들 종목도 지금 접근도 가능한지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네, 오늘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이제 면세점 시장의 어떤 고성장세에 대한 전망이 하우스에서 보고서로 좀 나오면서 이 부분 때문에 오늘 주가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일단 경쟁자가 이 시장에 면세점 시장에 등장을 해도 국내 면세점 이익 성장은 전체적으로 파이가 커질 수 있다. 결국에 호텔신라도 경쟁사로 인해서 파이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시장이 커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성장세를 같이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의견이 좀 제기가 됐죠. 그래서 해외공항, 국내뿐만 아니라 또 해외공항, 창의공항, 마카오공항, 그리고 또 서울 시내 면세점 확장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할 때 면세점 매출이 한 80%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이 120% 정도 성장세를 가져갈 수 있다. 굉장히 큰 폭의 성장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의견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면세점 매출이 확장이 되면 현재 시가총액이 이제 4조 원에서 더블 정도, 그러니까 8조까지 시총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했는데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른 거를 차치하더라도 이 면세점 시장의 어떤 고성장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을 달 이유가 없다. 면세점 시장이 굉장히 좀 고성장에 있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시기가 굉장히 좀 비슷한 부분에 있어서 비교를 해봤을 때 이번이 더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주가 상승도 새로운 가격권에 좀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호텔신라가 면세점의 어떤 고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이 노이즈가 좀 생기면서 주가가 조정을 좀 받았는데 그래서 직전 고점이 135,500원 거기서부터 최근 많이 빠진 최저점이 83,600원 거의 반토막은 아니지만 굉장히 좀 많은 수준 거의 한 40% 정도 빠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보자 이거죠. 83,000원대의 반등 그리고 최근에 상승폭 그리고 이제 120선이 105,000원 정도 수준인데 이제 이 부분을 뚫고 106,000원, 7,000원이면 지지선이 이제 120선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일봉상으로는 일단 전체적으로 단기 이평선들이 다시 한번 중기 이평선 그리고 이제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러 올라가는 형국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주봉으로 보면 더 뚜렷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봉상으로 보면 결국에는 이 10만 원대의
상승도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물론 이 호텔 신라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생각보다 그렇게 싸진 않습니다. 싸진 않은데 이제 성장성에 대한 프리미엄을 좀 부여하자라는 시장의 어떤 시각들이 굉장히 좀 강해진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실적이 잘 나왔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수준은 조금 고평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어도 실적 성장세를 반영한 12개월 포워드로 따져봤을 때는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죠. 물론 PBR 수준은 조금 높아 보일 수도 있는데 PER 멀티플 수준은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비교해 봤을 때 성장세는 충분히 있다. 그래서 그 성장세가 선반영될 수 있는 주가 상승이 조금 더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음 종목은 이스트소프트인데,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북미 지역 쪽에 또 게임 서비스가 강화된다, 뭐 이런 얘기가 또 있죠. 그래서 최근에 연속적으로 이제 상승세를 좀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스트소프트가 핵심 인원인 이 민 부사장, 내부 인력이죠. 민 부사장은 북미 법인인 이스트소프트로 전적을 시켰고요. 게임 쪽은 김장준 대표가 맡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민 부사장이 여군학교 방위병으로 이제 뭐 군 시절에 생활을 했고, 김 대표와의 인연으로 이스트소프트에 합류를 했고, 최근에 이제 천재 개발자로 좀 불리면서 이스트소프트 핵심 소프트웨어인 R집과 온라인 게임인 카바를 만든 장본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해외 법인으로 인력 재배치를 위한 부분이었고, 북미 게임 사업 총괄 업무를 맡아서 게임 사업에 대한 활성화, 이 부분을 맡길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죠. 결국에는 이제 이스트소프트도 게임 개발에 대한, 그리고 해외 시장 개척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오늘 기점으로 거의 52주 신고가가 나온 것 같은데, 52주 신고가에서는 당연히 더 간다고 봐야겠죠. 더 간다고 봐야 되는데, 이제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이 과연 여기서 매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거죠. 근데 저는 솔직히 리스크에 좀 많이 노출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선장세가 기대가 되지만 어느 정도 선반영이 좀 된 부분이 있고,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조금 더 수익을 누려볼 수 있다. 근데 신규로 매수하시려는 분들은 조금 흥분을 가라앉히고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52주 신고가 영역에서 추가적인 상승은 기대가 되지만, 리스크를 감안하고 신규 진입해서 수익을 노리겠다, 이 부분을 조금 자제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오늘 게임주 얘기를 많이 하네요. 컴투스인데, 컴투스가 이제 20만 원을 돌파 못하고 밀렸거든요. 그리고 다시 최근에 반등의 이 어떤 기로에 서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게임 산업 전체적으로 기대감을 좀 보면 사실은 이제 게임 산업을 다시 보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이 산업 트렌드, 그리고 패러다임을 바꾸는 게 바로 이 게임주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게임주 전체적으로는 성장세를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훨씬 더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기대감, 그러나 지금에서는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는 대한민국의 어떤 이 산업 중에 대표적인 산업으로 이제 새로운 시기가 도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진입하는 그 과도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컴투스가 가장 대장인데, 컴투스하고 뭐 게임비랑 같이 봐야겠지만,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이 서머너즈워의 중국 출시가 임박을 했고요. 신규 게임 출시도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서머너즈워가 1월 6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쪽의 대표 안드로이드 마켓인 360과 바이두에서 베타 테스트를 진행했고요. 1월 중에 출시가 완료될 전망이고, 이 두 마켓이 중국 제3자 안드로이드 마켓 점유율이 50% 이상에 달하는 이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시 이후에 굉장히 좀 기대를 모으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서머너즈워가 현재 360 마켓에서 신규 인기 게임 1위를 달성하고 있고, 누적 다운로드 유저 역시 3만 명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완전한 신규 진입 이전의 베타 테스트를 겪고 나서 기대감이 이미 만발해 있는 거죠. 이미 반응도 어느 정도 왔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투자자들이 기대를 하는 거고, 그러면 뭐 이걸로 끝이냐? 그게 아닙니다. 올해 이 컴투스가 자체 개발
개발한 게임이 10개에서 한 15개 정도. 그리고 퍼블리싱하는 게임이 일명 이제 뭐 게임을 공급하는 공급책 역할이죠. 퍼블리싱 5개에서 6개 등의 모바일 게임 라인업이 준비 중에 있고요. 글로벌 흥행 게임을 통해서 검증된 개발력, 운영력, 흥행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몇 개 흥행시켜봤기 때문에 다른 신규 진입자들보다 그리고 흥행을 뭐 시킨 게임 회사들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중국 시장이 뚫리고 북미 시장이 뚫리면 아마 다시 한번 이 게임주들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의 고퍼 얘기들이 하는데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기술적인 부분은 15만 원 뚫고 나서는 이제 계속 올라가는 거죠. 여기서부터 중요한 건 이제 직전 고점에 대한 돌파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렇게 따지면 지금 수익률로는 한 20% 조금 안 되게 남아 있는데 만약 20만 원이 뚫리면 다시 한번 가는 거죠. 다시 한번 가는 건데 일단 그 부분은 좀 조심은 하셔야 됩니다. 뭐 직전 고점 부근에서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모멘텀도 잘 체크하시고 지금 당장의 어떤 기술적인 느낌은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컴투스 추가적인 상승 기대가 높다. 다만 전고점 돌파 여부를 꼭 확인하고 대응해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다음 돌발 종목도 분석을 해볼 텐데요. 넥센타이어가 4분기 실적 기대감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자동차주가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가운데 타이어주 가운데 넥센타이어만 유독 흐름이 좋은 상황이고요. 유한 양행이 오늘 갭으로 뛰어오르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단숨에 17만 원 초반까지 올라왔습니다. 뚜렷한 호재가 있다기보다는 CEO의 경영 방침이 부각됐다고 하는데 수급은 어떤지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끝으로 탄소 배출권 거래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면서 오늘 뭐 휴캠스, 후성 등 이런 종목들이 초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후성은 12%대로 급등세가 나오고 있군요. 자, 먼저 유스탁의 유창 대표님 이들 종목들 흐름 분석해 주시죠. 네, 일단 전체적으로 유한양행이 뭐 올해 뭐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매출이 한 1조 1천억 원대, 영업이익 20% 증가한 770억대의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고 4분기 때도 영업이익이 한 20% 정도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제 지난 토요일에 저도 이제 방송을 봤었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제 갑질 관련된 방송 프로를 했을 때 이제 유한양행은 원래 창업주님께서 상당히 정도 경영을 하셨다라는 것을 좀 마지막으로 좀 보여줬던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조금 이제 호재성이 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으로 좀 올라오고 있는데 만약 유한양행이 우리 일반 소비자가 매일같이 접할 수 있는 상품이라면은 어느 정도 호재를 입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의약주, 제약을 좀 많이 영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원래 유한양행 자체 이미지가 좋았다라는 부분들 감안하신다라면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좋은 것이지만 단기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힘은 좀 적다. 그래서 일단 제한된 반등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넥센타이어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가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무가격 하락하고 원자재 원가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4분기 영업이익이 한 32% 증가한 490억을 예상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도 11% 거의 12%대로 회복을 한다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뭐 타이어주들 넥센타이어,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모두 상당히 작년부터 안 좋은 모습을 띠고 있죠. 그나마도 넥센타이어는 조금 선방한다는 기대감으로 좀 바닥을 다지면서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올해도 높은 이익률 성장성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좀 상승하는 데에 따른 매물은 부담감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 지켜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추세가 전환된 건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좋은 뉴스가 나온다고 해서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기에는 마찬가지로 좀 부담은 될 수 있다라는 거.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13,500원, 14,000원대를 회복시키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줘야지 추세가 전환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하시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이제 한 3일 남았나요? 이틀 남았나요? 온실가스 관련돼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러한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후성, 에코프로, 휴캠스, 캐시코트렐 등등 종목군들 관련된 기업군들이 이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글쎄요, 아직까지는 이 시장이 크게 시장에서 자리를 잡은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팔려는 기업은 없고 사려는 기업은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앞으로 성장성은 충분히 남아있다고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겠죠. 전 세계적으로 환경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강하기 때문에. 하지만 단기적으로 이러한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해가지고 과연 얼마나 기업군들이 엄청난 저기를 할 수 있는지, 활성화될 수 있는지 여부는 좀 체크를 해야 된다. 단순히 기대감으로 올라오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만,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후성이나 슈캠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온실가스 저감 시설로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최근에 주가가 약간 매물대에 대한 부담감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매물대 돌파가 이루어진다라면 추가적인 상승도 엿볼 수 있다라는 거는 좀 체크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에코프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도체 공정 위에 폐가스 처리 시설을 가지고 있고, 뭐 KC코트렐도 역시 마찬가지로 산화탄소 산화탄소가 대기 배출 전에 약간 저장하는 기술도 갖고 있다는 부분들. 어떤 조금씩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만 주가 자체는 약간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세가 전환된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후성 같은 경우 뭐 급등세를 띄고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기가 좀 부담스럽고, KC코트렐 같은 경우 바닥권에서 아직 추세가 전환됐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단번에 어떤 기대감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확인하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온실가스 배출권과 관련된 종목들 흐름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오늘장 한 줄 전략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인데 일단 글로벌 증시 여파를 받으면서 코스피는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은 그나마 조금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일단 오늘장 또 그리고 이번 주 어떤 한 줄 전략이 좀 유효할까요? 네, 일단 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 1월달 내에는 크게 이제 지수 플레이보다는 뭐 개별적으로 이제 꼭 모멘텀을 찾아서 좀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이렇게 얘기를 좀 간략하게 정리한 게 이제 모멘텀 찾아 산말리라는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각 업종별로 종목별로 분명한 모멘텀이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탄소 배출권이 굉장히 좀 세게 나오고 있고, 뭐 게임주들은 또 중국 쪽에 이슈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의료 쪽 이나 헬스케어 같은 쪽은 또 실질적으로 또 이 앞으로 또 고령화나 인구 구조의 어떤 패러다임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대감이 좀 나오는 부분들, 이런 게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중소형주 쪽에서는 뭐 개별 종목이나 개별 업종별로 모멘텀을 좀 찾아서 매매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이제 대형주를 버리자는 얘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대형주도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정도에서는 좀 노려볼만 하지 않을까. 근데 특히나 대형주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 유가와 좀 연동된 업종들 빼고 뭐 IT라든지 아니면 뭐 오늘 센 유통이라든지 뭐 섬유의복 같은, 그러니까 조금은 시장의 어떤 내수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부분들과 연구를 좀 많이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은 모멘텀이 있는 개별 종목 위주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는 한 줄 전략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유창희 대표님께도 한 줄 전략을 부탁드릴 텐데, 어느 시즌 이제 초반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임해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뭐 주 초반에 좀 확인하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네. 오늘 좀 코스피가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조정이 나오는 건 아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갭으로 움직였던 부분들의 지지력을 좀 체크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1선 지지에 성공을 한다라면은 뭐 충분히 더 좋다 생각하고 있고, 네. 뭐 1915포인트 정도까지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수급이 이틀 정도 반짝 매수세가 들어오고 오늘 좀 외국인들이 다시 매도가 전환됐다는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수급적으로 좀 안정화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부담감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 점 체크하실 부분들이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뭐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수는 더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수 자체가 더 간다고 해봤자 뭐 몇 포인트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수를 보기보다는 아까 방금 김근호 연구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종목별 장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들. 하지만 종목별 장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좀 과도하게 올랐던 종목군들을 좀 있다라는 거는 항상 좀 리스크를 가지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대표님께서는 주 초반이기 때문에 지수를 확인을 하고 대응해보자. 일단 21선 1918포인트 지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 했죠.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메르츠 종금증권 김근호 연구원님과 함께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지수 상황 다시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시초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단 5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1919.75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 코스닥 쪽에서는 상승 흐름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죠. 0.36% 상승하면서 575포인트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 증권사 오인에게 들어보도록 하죠. 먼저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최희승 차장입니다. 4분기 기업 안개 속에서 1월 중 코스피 상승이 어렵다라는 분석이었고요. 정영훈 팀장, 삼성전자 실적 발표 후 투심이 호조됐다. 반등 국면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김혜란 연구원,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관심을 갖자 핀테크와 헬스케어주 주목하자라는 의견이었고, 김현경 주식팀장은 원달러 강세 수혜 업종에 관심을 갖자 끝으로 안상현 대리 1월 효과 소형주 무게 비중 분할 매수 관점을 유지하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HMC 투자증권 최희승 차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연결돼 있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증권사마다 투자 전략이 조금씩 엇갈리고 있는데요. 먼저 4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1월 중 코스피 추가 상승은 어렵다라는 입장이시더라고요. 오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지금 4분기 기업 실적 안개 속이라고 제가 좀 표현을 했는데 4분기 기업 실적 아마 예상치 제대로 예상하기는 예전과는 좀 상당히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IT가 4분기에 실적이 엄청 좋았던 과거의 패턴과는 또 다르기 때문에 예상이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코스피 퍼가 대략 15배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상당히 고평가죠. 예, 언제 이렇게 퍼가 올랐느냐? 예, 퍼가 오르는 원인에는 지수가 올라서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기업 이익이 떨어져서 퍼가 올라간 부분이 맞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그만큼 기업 이익이 상당히 좀 좋지 못하다. 올해도 작년보다 기업 이익이 좋아질 리는 좀 만무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기 때문에 1분기에서 1월에서 2월로 넘어가는 지금 실적 발표, 잠정 실적 발표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실적 시즌 그렇게 좋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코스피 상승은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코스닥 단기 트레이딩에 좀 집중을 계속해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빠지는 종목들은 매수, 올라가는 종목들은 매도. 예, 기본적인 것만 잘 지켜도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아주 괜찮은 개별 시장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심을 가져봐야 될 부분은 이제 업종별로 좀 보면은 이제 반도체 섹터들 특히 이제 후공정 쪽에 상당히 좋았었는데 고영이라던가 ISC라던가 이오테크닉스, 워닝 IPS 상당히 좋았던 부분들 그리고 이제 OCI 머티리얼즈도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특수가스와 관련돼서 이제 올라가는 부분이고 또 사물인터넷 관련돼서는 파이어링크라던가 그 외에 이제 사물인터넷 관련 종목들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연초부터 주목받았었던 이제 핀테크와 마찬가지로 맞물리고 있는 보안 관련 종목들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전략까지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서초지점의 최희승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전의 맹수 예병군입니다. 이제 장이 조금 좀 변동성 구간에서는 조금 벗어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안정적인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좋지 못한 종목군과 그리고 좋은 종목군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예전처럼 시장이 오른다고 해서 다 같이 오르는 것 아니고 시장이 떨어진다고 해서 다 같이 떨어진 장이 아니란 얘기죠. 그만큼 시장의 컨디션은 변화되었고 지금 이제 시장 상황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점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대형 종목군과 지난 종목군들을 좀 살펴보면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IT 쪽에 여전히 SK하이닉스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5만원 부근인데요. 금요일 날은 5만 1,000원대를 넘어섰다가 조금 밀렸죠. 그런데 여전히 5만원 부근에서 매물을 어느 정도 소화시켜 가면서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주구장창 한 종목, 대형주 쪽에서는 한 종목만 부러져졌죠. 그 점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보면 자동차 쪽은 조금, 소폭 조정을 보이고, 건전한 조정이라고 보입니다. 그죠? 그렇게 보이고, 조선 쪽에서 STX가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데, 이 부분은 STX 그룹주에 대해서만, 지금 STX가 채권단에 의해서, 그 문제로 인해서 지금, 또 가격 제한폭까지 좀 쉽게 오르는 모습입니다. 그거 빼고는 지금 조선정유화학은 기술적 반등세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철강 철강주는 나쁘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철강은 일단 여전히 좀 좋게 보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 점 참고해 보시고요. 기계 쪽하고 건설 쪽도 지금 반등세는 오고 있어요. 근데 건설 쪽에서는 현대산업이 오늘 또 강합니다. 그죠? 현대산업이 5% 정도, 급등세가 지금 또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제가 아마 연초에 약속드렸는데, 가족분들, 종목을, 방송에서는 공개하지 않겠다는데, 현대산업을 연초에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까지도 또 급등세가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고요. 은행. 증권주, 여전히 금융주들 좋지 못합니다. 핀테크 산업과 관련해서 금융주 계속해서, 좀 좋지 못하다는 얘기를 계속 드렸고요. 그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보사, 손보사들도 오늘 좀 가치 조정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샤오미 관련주죠. 샤오미 관련주 중에 MC넥스가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었어요. 금요일 날. 그리고 오늘도 2% 정도 되는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 MC넥스가 이제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샤오미가 시장 점유율을 계속 높여가고 있는데다가, 샤오미가, 전자회사에, 이제 투자를 했다는 소식, 그리고, 2천억 이상, 거의, 규모가 좀 큰 규모의 전자회사에 투자를 했다. 그들도 이제 사물 인터넷을 준비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면서, MC넥스가, 순간적인 급등세가 계속 연출이 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은, 코스닥 쪽에서는 굉장히 좀 건전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핀테크 관련주, 금융주가 빠지니까 역시 또 핀테크 관련주들이 또 상승을 합니다. 그죠? KG 모빌리언스는 KG 이니시스 다날, 이런 쪽들을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넷이 오늘 또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죠. 그죠? 오이솔루션 여전히 지금 좋은 모습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또 23,100원이에요. 그러니까 24,000원 부근 전 고점대 영역까지 또 거의 다 왔습니다. 그 점도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이제 LED 관련주들도, 조금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코스닥 쪽의 분위기는 크게 나쁘지 않아요. 전 고점대 영역이 590선 부근인데 지금 574선입니다. 거의 2%에서 3% 정도만 오르면 또 전 고점대 영역까지는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인 코스닥 시장의 반등세가 뚜렷하다는 거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바일 게임 관련주죠. 여전히 컴투스가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선데이토즈나 조이시티가 그 뒤를 이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거 꼭 좀 참고해 보시고요. 자, 오늘은 간다 3,000포인트에 대한 얘기입니다. 무색해졌습니다만은 계속 좀 이어가 보자면, 일단은 아직까지 1월장에서는, 대기업들의 실적 불확실성이 좀 지속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종합주가 지수는 크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 참고를 좀 하시고요. 대내외적 변수 요인도 계속 지속적으로 상존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렉시트라고 해서 그리스 유로존 탈퇴에 대한 얘기들이
아마 그리스 20위에서 뚜렷한 얘기 나오기 전까지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빠지게 되면 그만큼 유로존에서도 명분이 서는 거죠. 유로존에서 명분을 세워서 또다시 이제 그런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얘기들을 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왔다 갔다에 대한 상승과 조정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빠졌으니까 그 유로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얘기들로 또 들어올리고, 많이 들어올렸다 싶으면 어김없이 그렉시트에 대한 얘기와 유로존에 대한 붕괴에 대한 부분들을 우려 섞인 목소리로 내면서 빠뜨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지수가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는 곳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지수가 어느 정도 지수가 상승과 조정을 반복해 가면서 갈 수 있다는 점을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장은 좀 뚜렷하게 보입니다. 일단은 우리 시장 자체는 미래차, 그 다음에 사물인터넷, 핀테크, 그 다음에 중국 중산층 확대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수익을 말하다 시간에 다 얘기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의 어떤 중심이 되어서 올라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올해가 이제 미래성장 산업의 어떤 주도의 해가 될 것이다. 그 중에서도 사물인터넷, 핀테크,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산업들이 주도가 되면서 시장은 계속해서 어떤 상승 가닥속을 이어가겠지만 그 중간중간에 불안한 구간들은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들은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런 이슈가 되고, 그리고 계속 사회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이 가 있는 곳에서는 계속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순환매적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주말 강연회 때 얘기를 좀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참 제가 주말 강연회 하면서도 느낀 겁니다. 시청자분도 그렇고 모든 주식을 투자하시는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은 불안감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신이라기보다는 불안감에 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오겠느냐에 대한 불안감, 또 올라오면 이게 손실로 전환될까에 대한 불안감, 또 손실이 커지면 이게 다시 올라오겠나에 대한 불안감, 이런 불안감들이 계속 상존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수익을 실현해야 수익이고, 손실은 손실을 확정한 구간에서만 손실이 되는 겁니다. 수치상으로, 즉 사이버상에서의 손실 수익은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란 걸 또 강조를 드렸는데요. 그 점도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은 확신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확신이 없다면 쳐다보지 않으면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죠. 사실은 내 돈을 확신이 없는 곳 쪽에 가서 일을 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확신이 있는 쪽에서만 네가 열심히 일을 해봐라. 때로는 일을 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이 어떤 성과를 분명히 거두어낼 거라는 확신으로 간다면 그들은 돈을 벌어서 여러분들에게 자기 살들을 떼어내 줄 거예요. 수익이란 걸 안겨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불안해하는 마음보다는, 자, 얘기 드렸죠, 그죠? 강연에서도 얘기 드렸습니다. 손실은 많이 커봤자 100%입니다. 한계가 있죠. 수익은 제한이 없습니다. 1000%가 될 수도 있고 10,000%가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길 수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말 중요한 얘기 해드렸는데요. 이런 얘기들 오늘 공개방송을 통해서 좀 또 얘기 드릴까 합니다. 제가 요 시간 마치고 10시 10분부터 신문 강좌 공개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얘기 좀 드리고자 하니까요. 월요일만 제가 지금 좀 공개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얘기 드리니까 온라인으로 접속하셔서 공개방송 좀 들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공개방송은요, www.sentv.co.kr로 접속하시면 이렇게 호랑말코 같은 요 사나이가 등장을 합니다. 거기 탁 눌러 보시면 바로 제 목소리가 들릴 겁니다. 10시 10분부터입니다. 꼭 좀 많이들 참석하셔서 좋은 얘기 듣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 저는 이만 물러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네, 코스피는 이틀 연속 급등한 이후 오늘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시초가 대비 낙폭을 많이 줄이면서 지난 금요일 종가 부근인 1923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요. 장 초반 매도하던 기관 쪽에서 매수로 흐름을 바꾼 상황이고요. 반면 또 코스닥 지수는 나흘 연속 상승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자, 한 주 시작인 월요일장이죠. 그 어느 때보다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